안녕하십니까. 농기과학교실의 대표 강사 이재희입니다. 오늘은 뉴턴의 운동 법칙과 관련한 개념 익히기 문제를 풀려고 했는데, 문제를 푸는데 약간의 배경 지식이 필요하여 몇 가지 배경 지식을 먼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피를 가진 물체의 질량이 한 점에 모여 있는 질량 중심점을 찾는 과정을 따라가서 질량 중심점을 실제로 구하는 식을 완성하겠습니다. 오늘 동영상 내용입니다. 질량 중심점의 피로를 확인하기 위해 물체의 운동을 살펴보고, 물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원자의 구조를 살펴본 다음에 질량 중심점을 정의하고 필요한 물리량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질량 중심점을 구체적으로 계량하여 질량 중심점을 구하는 식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체의 운동으로 부피를 가진 책의 운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책상 위에 책이 한 권 놓여 있습니다. 책의 가운데 지점에 힘을 주면 힘을 주는 현상을 물리량으로 표시하여 녹색 화살표 벡터로 표시하였습니다. 힘을 주면 책이 밀리면서 움직입니다. 움직이는 현상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책의 표면에 손을 대고 밀었는데 책 전체가 움직였습니다. 손을 대지 않은 다른 곳의 책 부분도 힘을 받은 것처럼 밀렸는데 누가 힘을 주었나요? 이번에는 책의 왼쪽 부분에 손을 대고 힘을 주니 힘을 주는 현상은 붉은색 화살표 벡터로 표시하였습니다. 책 전체가 오른쪽으로 회전합니다. 왼쪽 한 부분에 힘을 줬는데 왜 책 전체가 움직이지요? 그것도 회전하면서. 이번에는 파란색 화살표처럼 책의 오른쪽에 힘을 주니 책은 왼쪽으로 회전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질량이 정확히 무언지는 모르지만 책 안에는 질량이라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은 질량을 가진 물체에 힘을 주면 속도가 변한다고 하였으므로 책이 힘을 받아 움직인 현상으로부터 책이 질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추론하여 알 수 있습니다. 책을 아무리 작은 크기로 자르더라도 잘린 부분에 모두 질량이 들어있으므로 질량은 부피를 가진 모든 물체에 들어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귀납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질량이 들어있는 곳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 전에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원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원자의 구조입니다. 원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자의 크기는 워낙 작아서 모형으로 구조를 이해하는데, 원자의 모형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쉬운 모형인 행성 모형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날의 원자 모형인 구름 모형은 화학 시간에 소개하도록 하지요. 원자의 전체적인 형태는 구형이고 중심에 원자 핵이 있고 주위에는 전자가 있습니다.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가 주머니에 들어있는 형태가 아니고 포도 송이처럼 서로 붙어 있습니다. 그림을 살펴보시면 이해할 수가 있지요. 양성자와 전자에는 질량과 전하라는 성질이 들어있고 중성자에는 전하는 없고 질량만 들어있습니다. 전하는 질량과 다른 성질로 질량은 한 종류이지만 전하는 양전하와 음전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양전하는 양성자에만 들어있고 음전하는 전자에만 들어있습니다. 뉴턴은 질량 사이에는 서로 힘이 작용한다는 만류인력 법칙을 발견하였지요. 과학자들은 전하 사이에도 서로 힘이 작용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힘을 전기력이라고 하는데, 전기력은 전하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작용합니다. 같은 전하끼리는 서로 미는 힘으로 작용하고 다른 전하끼리는 서로 당기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미는 힘을 청력이라고 하고 당기는 힘을 인력이라고 합니다. 힘은 벡터이므로 방향을 정하여야 하는데, 미는 힘을 양의 방향으로, 당기는 힘을 음의 방향으로 정하기로 약속합니다. 전기력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주위에는 많은 종류의 물질이 있는데, 물질 안에 있는 양성자와 전자, 중성자의 개수에 따라 다른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물질의 종류에 따라 원자 안에 들어있는 양성자나 중성자, 전자의 개수가 다르다는 것이죠. 수소는 양성자와 전자가 각각 한 개씩 들어있고 중성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우라늄은 양성자가 92개, 전자가 92개 들어있고 중성자는 146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림은 양성자가 2개와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핵을 구성하고 전자 2개가 주위에 있는 원소기호 He인 헬륨의 모형입니다. 원소들에 대해서는 화학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량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질량은 뉴턴이 운동법칙과 만류인력 법칙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물질 안에 들어있는 물질의 고유한 성질로서 정의하고 개량화한 것이지요. 질량은 방향요소가 없는 스칼라 물리량이고 실수로 그 크기를 표현할 수 있는 연속 물리량입니다. 원자는 같은 원자나 다른 원자와 결합하여 뭉칠 수 있는 성질이 있습니다. 원자가 결합하는 방식에는 금속 결합, 이온 결합, 공유 결합, 분자간 결합 등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자세한 것은 화학 시간에 배우기로 하고 여기서는 아주 작은 원자가 서로 결합하여 큰 물질을 만든다는 물질 구조만 이해하고 갑시다. 질량은 원자를 구성하는 원자 핵과 전자에 들어 있습니다. 원자가 모여서 물질을 구성하므로 물질의 질량은 물질을 구성하는 개별 원자의 질량을 단순히 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해가 되시죠? 이제 큰 덩어리의 물체에 힘을 주는 현상을 살펴보겠습니다. 큰 덩어리의 물체는 많은 원자가 결합하여 된 것입니다. 원자가 결합하여 큰 덩어리로 되어 있는 물체의 한 부분에 힘을 주면 그 부분을 구성하는 원자에 힘을 준 것이 되겠습니다. 힘을 받은 원자는 뉴턴의 운동 법칙에 따라 속도가 변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원자는 결합에 의해 어깨동무 하듯이 서로 결합하고 있으므로 움직이는 원자는 주위의 원자를 끌고 같이 움직이므로 전체 덩어리가 하나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앞에서 한 부분에 힘을 주었는데 전체가 움직이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힘을 주는 위치가 가운데가 아니고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쳐 있을 때는 똑바로 운동하지 않고 회전한 운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운데 힘을 주었을 때 모든 원자가 똑같이 앞으로 운동한 것은 모든 원자가 같은 힘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힘을 받은 경우에는 치우친 쪽에 있는 원자가 더 큰 힘을 받아 빨리 움직이고 먼 쪽에 있는 원자는 작은 힘을 받아 천천히 움직여서 회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가운데 힘을 받아 덩어리 전체가 똑바로 운동한 경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큰 덩어리의 물체가 하나의 원자인 것처럼 똑같이 움직인 것은 힘을 받은 원자가 자신이 받은 힘을 어깨동무를 통해 주위의 원자에 골고루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모든 원자가 같은 힘을 받아 같이 운동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을 조금 달리하면 받은 힘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질량이 한 곳으로 모여서 한 번의 힘을 같이 받은 것으로 생각하여도 전체가 같이 운동하는 현상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질량은 단순히 더하면 되므로 모든 원자가 가진 질량을 한 곳에 모아두고 그곳에 힘을 작용하면 모든 원자에 동시에 힘을 작용한 것과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모든 원자의 질량을 더한 크기와 같은 크기의 질량을 가진 가상의 원자가 특별하게 정해진 한 점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같은 가상 입자는 실제로는 불가능해도 머릿속에서는 추상적으로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죠. 과학자들은 이 가상의 입자를 만들어내고 이 가상의 입자가 있는 위치를 모든 질량이 모여 있는 곳이라는 의미로 질량 중심점이라고 부르기로 하였습니다. 모든 질량이 한 곳에 모여 있으므로 질량 중심점에 힘을 주면 모든 원자에 동시에 힘을 준 것과 같아지겠지요. 다소 장황하게 설명하였는데 기초적인 이해를 잘 해두는 것이 다음 단계의 공부를 쉽게 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시간이 아깝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질량 중심점을 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하여야 하는 것은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전체 원자의 질량과 같은 크기의 질량을 가진 가상 원자의 위치입니다. 불특정 형태의 물체를 개로 생각하겠습니다. 단순하게 하기 위해 높이는 단위값을 주어서 2차원 평면으로 구성하겠습니다. 주어진 개는 물질의 구성이 순수한 수물질이면서 N호 개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원자의 분포는 균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모든 원자를 더하는 것,
달리 말하면 모든 질량을 더하는 수식을 만드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i번째 개별 원자의 질량을 문자수 mi로 표시하겠습니다. i는 i번째 개별 원자를 표시하는 기호이죠. 개별 원자의 질량을 모두 더하면 전체 질량이 됩니다. 전체 질량을 나타내는 문자수를 대문자 m이라고 하여 수식으로 표현하면 대문자 m은 시그마 i = 1부터 n호까지 mi가 됩니다. 시그마 기호는 수학에서 배우는 것인데 1번부터 n번까지 모두를 더해라는 덧셈을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수학에서 배워서 알고 있는 범위에서 이해합시다. 개별 원자 mi의 위치를 위치 벡터 ri로 표시하겠습니다. 여기서 i는 원자에 따라 붙는 인덱스입니다. 위치는 벡터 물리량이고 질량은 스칼라 물리량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물리량은 질량이 있는 위치이므로 스칼라인 질량을 위치 벡터의 실수배 연산을 하여 질량 위치 벡터 MIRI를 만들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새로운 물리량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이 물리량은 벡터이므로 전체 원자의 질량 위치 물리량을 더하는 것은 벡터 덧셈을 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질량 위치 물리량은 벡터이니까요. 더하는 식은 시그마 i = 1에서 n까지 1번부터 n까지 원자에 대한 위치 질량 위치 벡터 MIRI가 됩니다. 모든 질량이 합쳐져 있는 가상의 입자가 있는 위치를 대문자 r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r도 위치 벡터가 되겠죠. 그러면 가상 입자의 질량 위치 물리량은 질량 대문자 m과 위치 대문자 r이 되겠습니다. 이제 질량 중심점을 구할 준비가 모두 되었습니다. 전체 질량 위치 물리량은 가상 입자의 질량 위치 물리량과 같아야 하므로 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체 원자의 질량 위치 물리량이 시그마 i = n까지 MIRI이고 가상 입자의 질량 위치 물리량이 대문자 m, 대문자 r입니다. 두 물리량이 같아야 하므로 같은 것은 같은 것이죠. 대문자 rm은 시그마 i = 1에서 n까지 MIRI가 되고 총 질량 대문자 m을 이항하면 질량 중심점 대문자 r은 대문자 m분의 1 시그마 i = 1에서 n까지 MIRI가 됩니다. 이 식이 이해가 되십니까? 전체 질량 대문자 m은 개별 원자의 합인 것으로 대문자 m은 시그마 i = 1에서 n까지 mi가 되겠지요. 이 식이 이해가 되시죠? 어떻습니까? 질량 중심점에 대한 개념과 구하는 식이 잘 이해가 되었지요? 몇 가지 특별한 경우의 질량 중심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질량이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높이가 없는 원형 물체입니다. 위치를 정하기 위해 좌표계를 설정합니다. 좌표계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번 공부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죠. 좌표계는 임의로 설정해도 되므로 원점을 원의 중심으로 잡겠습니다. 질량이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으므로 한 부분의 질량을 상수 m으로 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량 위치 벡터에서 질량 요소를 m으로 묶어낼 수 있어서 벡터 부분만 생각하겠습니다. 분배 법칙을 적용한 것이죠. 한 부분의 위치 벡터를 표시합니다. 이 위치 벡터는 반대 방향으로 크기가 같은 위치 벡터를 가집니다. 다른 위치 벡터도 모두 음벡터의 위치 벡터를 가집니다. 원 안의 모든 위치에 대한 위치 벡터는 반대 방향의 위치 벡터를 가지므로 벡터의 합은 0이 되어 원점이 됩니다. 따라서 질량 중심점은 원의 중심이 됩니다. 좌표축의 원점을 원의 중심이 아닌 곳에 잡아도 계산이 복잡할 뿐 결과는 같습니다. 여러가지 형태의 질량 중심점을 구해 보겠습니다. 높이가 일정한 원기둥의 경우 밑면의 질량 중심점은 원의 중심이므로 면의 위치 벡터는 중심에서 수직인 방향이어서 높이의 반이 되는 중점이 중점 위아래의 면 벡터를 서로 상쇄시켜 질량 중심점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구호의 경우는 중심에서 어떤 방향이든 언벡터가 있으므로 구호의 중심이 질량 중심점이 되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직각사각형은 대각선의 교점이 질량 중심점이 되는 것은 이해가 되지요. 삼각형 기하에서 비우는 무게 중심이 질량 중심점이 됩니다. 이제 질량 중심점을 구했으므로 질량 중심점의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덩치가 있는 물체의 질량 중심점을 찾은 경우에 질량 중심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향으로 힘을 주면 덩어리 물체 전체가 힘의 방향으로 직선 운동을 하게 됩니다. 왜냐고요? 질량 중심점에 모든 질량이 모여 있으니까요. 질량 중심점을 벗어난 방향으로 힘을 주면 걔는 회전 운동을 하게 됩니다. 회전 운동을 하게 하는 힘을 돌림힘이라고 하는데, 돌림힘은 팔의 길이와 힘을 외적하여 구합니다. 팔의 길이는 질량 중심점에서 힘의 작용점까지의 길이입니다. 돌림힘에 대해서는 곧 배우게 됩니다. 타우는 R 외적 F라고 식으로 계산하죠. 앞으로 질량 중심점에 모든 질량이 모여있는 가상의 개를 말할 때는 점질량 또는 질량 중심 점질량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요약하겠습니다. 큰 부피를 가진 물체의 운동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개의 모든 질량이 한 곳에 모여있는 개념을 만들어 질량 중심점 물리량을 만든 것과 N개의 균일한 부분으로 구성된 개의 질량 중심점은 질량 위치 물리량을 전부 더한 벡터 물리량을 질량을 모두 더한 스칼라 물리량으로 나누어 구한다는 것을 이해하였습니다. 질량 중심점에 있는 개는 질량 중심점을 지나는 직선 방향으로 힘을 주면 힘의 방향으로 직선 운동을 하고, 질량 중심점을 벗어난 방향으로 힘을 주면 개는 회전 운동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였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4가지 힘, 강력, 양력, 중력, 전기력에 대해 알아본 다음에 마찰력, 수직항력, 부력 등 여러가지 파생힘에 대해 차례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힘을 공부한 다음에 역학과 관련한 종합 문제를 되도록 많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